지금 피프티에 대한 사태가 이제는 거의 클라이막스, 결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걸그룹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안타깝다, 안쓰럽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챙겨준 소속사의 대표님을 그렇게 내친 건 크게 잘못됐다, 그들의 선택이다, 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과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소속사의 대표님인 전홍준 대표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들의 활동 계획까지 드디어 사실상 공표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이 피프티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밥이라는 영화의 OST 곡이 발매되기 이전에 이 피프티 사태는 해결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 피프티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껏 시간이 흘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들의 정말 엄청난 성공가도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바비 OST 곡은 발매가 됐고, 어찌 보면 이들과 최대 라이벌 구도가 될지도 몰랐던, 지금은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이 뉴진스라는 당대 최고의 걸그룹이 컴백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컴백하기 이전에도 피프티라는 신생 걸그룹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선배 가수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뉴진스의 상승세는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들과 공동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파급력을 몰고 왔었던 피프티가 결국에는 극적 타결이 되지 못한 채 지금 이런 엄청난 논란거리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건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여론이 팽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피프티와 연관되어 있는 안성희 대표, 더기버스라는 소속사에 관련 가수가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바로 손승연 가수인데요. 피프티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 굉장히 분개하는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쭉 읽어보니 가수 손승연이 전 소속사와 분쟁 이후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최근 피프티 사건과 엮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직접 해명을 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먼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오늘 25일 손승연 소속사 측은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소속사 포춘과의 이 손승연 가수의 전속 계약은 수개월간 정상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춘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에서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속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손승연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달 2차로 두 번째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춘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춘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사실을 밝히며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춘 사이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둘 사이에 이 전속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 합의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재점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 손승연 가수는 전 소속사 포춘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 성대 폴립이 발병했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된 것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애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승연 가수가 자신의 이 SNS를 통해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라며 최대한 이해를 하고 노력했지만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힘든 시기에 자신을 도와주신 스태프들, 많은 매니저분들, 잠시나마 같이 일했던 분들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계심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결국 법적 대처, 고소를 하겠다. 자신에 대한 악플러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손승연이라는 가수가 바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소속 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태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결론은 피프티피프티의 사태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어필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팩트 아직은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이 손승연 가수의 전 소속사인 포춘 측에서 아마 또 다른 입장문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손승연 가수의 이야기가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중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손승연 가수가 다른 소속사가 아니라 바로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 가수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만약 손승연 가수와 더기버스 측의 주장이 팩트가 맞다면 이러한 오해는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도 다시 한번 정정 보도를 해야 함이 맞고 나아가서는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태에 대해서 포춘 소속사에서 팩트를 들고 나와 만약 항의를 하게 되고 이 주장들이 만약 무언가 거짓이 섞여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안성희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라는 것만으로도 이 소속 가수가 이 정도의 오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지금 피프티 사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안성희 대표의 이 학력 위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도 제가 후반부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뭘 인정했을까요? 아마 이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룹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을 시인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력과 이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라도 사과를 하고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맞다. 인정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만 이 정보가 꽤나 오랜 시간, 수년 동안 기입되어 있었던 정보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제보한,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 제보한 측에서도 이것은 아마 뭔가 인지를 못하고 까먹고서 정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 예민한 사태에서 학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나 학력에 대해서 오기재되어 있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명인들이 네이버나 그런 곳에 자신이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 수정 요청을 하게 되면 또는 자신의 프로필과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유명인들이,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이 학력 위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중들의 차가운 날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수정, 정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이때껏 정정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니까 정정을 하고 있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루 만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비판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결국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님 입장도 안성기 대표 입장도 양측 모두를 이해하겠다라는 측에서 이제는 안성기 대표보다는 전홍준 대표 본 소속사의 대표님 이야기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미친 감성이라고 하는 작곡가 유튜버님이 계속하여 관련 제보를 받고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말도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인적 사항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날선 비판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피프티 사태를 취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사태가 굉장히 뭔가 핵심 맥락 자체가 비판받을 만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직접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 황영우 씨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실화탐사대와 같은 또는 궁금한 이야기 와이와 같은 곳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물론 중간에 몇몇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피프티 사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이미 복귀를 한 이상 사실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이제 와서 극적 타결을 한다는들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활동을 재개하지 않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에요. 오늘 오전 일찍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 피프티 소속사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있는 어트랙트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해외 활동에 제동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번 기사를 먼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걸그룹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K-POP 주요 소비국 4개 국가에 정식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어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지더라도 추후 멤버 4명이 어트랙트의 동의 없이 해외에서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프티가 다시 해외 활동 또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정확하게는 해외 활동 제동, 국내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 어트랙트는요, 지난 7월 5일 4개국에서 일제히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었죠. 이 문화일보라는 언론사에서 나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은 각국 독립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4개국, 4개국의 상표 출원을 어트랙트,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소속사에서 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지난 5월 달에도
피프티의 영문명을 상표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6월 19일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 피프티 멤버 4명이 한글명 등을 상표 출원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게 뭐 개수가 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대중들이 야, 괘씸하다. 기존 소속사를 배신하고 전홍준 대표님 몰래 저렇게 많은 상표권을 가족들의 이름으로 출원을 해서 소속사와 해지한 다음에 자신들이 피프티 멤버명으로 활동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영문 이름까지 전부 다 굵직한 나라의 상표권을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 소속사가 상표권을 이미 출원했습니다. 그러니 해외 활동 자체가 쉽지 않아진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피프티 멤버들이 해외에 상표권을 출원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죠? 어트랙트가 출원한 해외 상표권이 정식 등록이 되면 멤버 4명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피프티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론과 언론 또한 업계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멤버 4명이 대화 창구를 열지 않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과거 판례의 기대에 이를 중지시킨 후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관계자들의 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멤버 4명들과 재결합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인연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멤버 4명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지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멤버 4명이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 미국 빌보드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이 피프티가 외국계 음반사와 손을 잡고 해외 시장 위주로 활동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왜냐면 국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상표권 출원이 엄청나게 많은 피프티 멤버라 할지라도 국내보다는 이제는 해외에서 활동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어트랙트 소속사가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제는 이들은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지게 된 거죠. 가요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라는 이름처럼 이 각 그룹명은 정체성 자체를 드러낸다. 그런데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인들이 그 그룹의 이름을 상표로 쓸 수 없다면 활동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강력한 해외에서는 권리 없이 마음대로 상표를 쓰다가 이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마음대로 이 피프티 이름을 쓸 수도 없다.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극적 타결을 하지 않는 한 피프티는 국내에서 활동하기에도 대중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해외에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활동하기에도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과의 극적 타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 지금 어려운지 지금부터 제가 추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유학도 계약기간에 포함시켜줬는데 피프티와 닮은 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소속사 포춘이 과거 자신들의 소속 가수인 손승연을 위해 유학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켜줬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 손승연이라는 가수도요, 피프티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더기버스 소속의 아티스트란 점에서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성유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의 소속사 가수인데, 이 가수 역시 지금 피프티 사례와 유사한 게 아니냐. 왜냐? 이 전 소속사, 이 가수, 손승연의 전 소속사인 포춘 관계자는요, 일간 스포츠에 단독 제보를 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계약 기간 동안 손승연의 의지에 따라 버클리 음대를 우리는 보내줬다. 당시 손승연의 학교 재학 기간은 전속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다. 통상적으로 전속 계약상 군입대, 유학 등 연애 활동과 무관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정은
계약 기간에서 배제하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2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1년 유학을 했으면 그거는 별개로 놓고 추가로 계약 기간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년 계약했는데 1년 가수 활동을 하고 1년 더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1년 유학을 다녀오고 난 뒤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 1년 가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포춘 측에서는 손승연의 입장을 배려하고 유학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안에 포함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배려 깊은 처사였는지를 알죠. 그런데 이 손승연이란 가수가 이 계약 기간 중에 2013년 9월 버클리 음대에 입학해 이듬해 1월까지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관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손승연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신곡을 내고 활동을 활발히 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손승연의 미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줬던 것이다. 하지만 이 손승연 씨는 돌연 2017년 포춘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 존재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재판부는 이 해당 청구를 기각했고 손승연 측은 손승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 소속사였던 포춘 관계자는 그때가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던 상태였다. 손승연과 3년 6개월을 동행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손승연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날 하루 전까지도 우리 소속사의 관계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일했었다라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손승연 씨의 전속계약 효력부 존재 가처분 청구는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 포춘이 그해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승연은 6월달 이 소속사인 포춘을 상대로 연애활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양측의 사회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손승연 씨는 이듬해 4월 결국 포춘과 헤어지게 됩니다. 소속사와 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안성일 씨가 대표로 있는 24스트릿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손승연 씨는 그룹 피프티 사태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여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다. 피프티도 소속사에서 여러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 계약 해지 소송을 건 상태라는 점에서 손승연과 닮은 꼴이다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렇게 되면 이 손승연이라는 가수가 피프티의 사례의 시초였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지금 뭔가 유사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단독 제보를 받았으니 이번 피프티 사태가 정말 안성인 대표가 이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의구심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성인 대표에 대한 폭로는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JTBC에서도 이걸 기사로 썼어요. 괴담에 묻힌 반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쭉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 아티스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미담만 쏟아지고 있는 피프티의 원 소속사 대표님, 바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달리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의 괴담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많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성일 대표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최근 이 미친 감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서 친척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19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그 피프티 어린 친구들이 법적 용어를 알았었겠냐. 모든 걸 조작한 게 안성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미투 할 때 내가 고발할까도 생각했지만 조카이고 장래가 걸려 있어서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음반 제작자는 이 안성일이 해당 곡에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냐? 일부 매체가 안성일 대표에 대한 과거 행적을 샅샅이 조사 중인데 조만간 뭐가 나올 거다. 이 으라차차 음반 제작에도 얽힌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포천의 손승현 씨와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직 프로듀서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노라조 프로듀서 DK는 흔히 보던 광경이다.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서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다. 쓸데없이 욕심을 낸 프로듀서가 잘못한 것이다. 업계 퇴출 수준이다. 전홍준 대표는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업계의 관계자들 모두가 전홍준 대표님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뭐 전홍준 대표님한테 좋은 떡고물을 받아 먹어서일까요? 그럴 리 없죠. 어찌됐건 이 안성희 대표에 대한 폭로는요, 말 그대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미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다지만 이렇게 판이하게 반응이 갈리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얼마나 나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 피프티 이 멤버들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굉장히 많은 취재를 진행한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전홍준 대표님이 정해놓은 8월 5일까지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멤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소속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불만 우리가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홍준 대표님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멤버들에겐 묵묵부답이죠.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질문도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오로지 8월 5일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함구하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피프티 멤버들도 마음 졸이고 있는 초조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전홍준 대표의 연락을 기존에는 카톡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읽었다 안 읽었다가 옆에 1이라는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안 읽었다 또는 읽었다. 그걸로 우리는 읽고 씹었다. 아니면 읽지도 않았다. 두 개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전홍준 대표의 연락을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1이라는 표시가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홍준 대표의 메시지를 읽고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답은 없죠. 읽고 씹고는 있지만 읽기는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홍준 대표님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사와 많은 곳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취재가 온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보호해주고 싶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8월 5일까지 소속사와 결국 해지가 되건 잘 해결이 되건 이 멤버들도 대표님을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호 유튜버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이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을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홍준 대표와 오래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전홍준 대표에게 분명히 불만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일하고 관뒀음에도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사이도 이 피프티 멤버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또 올라왔죠. 비욘드 뮤직 측에서 안성희 대표 3년 4개월 근무 아니야. 2022년 퇴사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또 언론사에 단독 제보가 올라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 안성일 대표 근무 경력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비욘드 뮤직의 관계자는요, 안성일 대표와는 2021년 설립했던 당시 외부 패널 중에 한 사람으로 함께했다. 다만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2022년 1분기 3월 달에 퇴사를 했다. 그 이후로는 우리와 인연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안성희 대표가 비욘드 뮤직에 3년 4개월간 권리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라는 경력이 허위라고 보도를 했던 이 언론사는 비욘드 뮤직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밝혀진 거죠. 최근까지도 SNS 상에서 비욘드 뮤직 근무 관련 경력을 게재하고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서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일부러 허위로 그렇게 올려둔 것 같진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안성희 대표는요,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학력 위조다. 라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야, 갈수록 태산이죠. 무슨 내용일까요? 쭉 보니까 이 피프티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의 안성희 대표의 학력과 경력 일부가 위조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공식 프로필을 보면요, 포털 사이트 등에 게재된 이 공식 프로필 학력란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를 해보니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목록 명단에서 안성일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975년생인 안성희 대표가 계속해서 본명을 사용해왔고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자 명단을 모두 살펴봤지만 이 안성희 대표의 이름은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역시 안성일이라는 이름이 경영학부 졸업자 명단과 인트라넷 자체적인 자료실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자, 심지어는요, 안 대표는 2000년 9월 JAP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설립자, 제작 총괄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2004년 3월까지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안성희 대표는 2006년 1월 달에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워너뮤직 코리아 제작이사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제작이사, 24스트릿 총괄 제작이사, 더기버스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또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안성희 대표의 경력에 대해서 관련사에서 일한 건 맞는데 10년 전 일이라서 확인이 필요하다. 워너뮤직 코리아 측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권리부문 대표로 있었던 비욘드 뮤직 측도 현재 이 안성희 대표의 경력에 표기된 이 비욘드 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다. 2021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외주 용역 형태로 근무했지만 성과가 없어서 8개월 급여를 주고 용역 계약을 마무리했다. 야, 지금 이러한 위조 또 허위 사실 더기버스 측은요, 소속사의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세어보면 도대체 이 경력 위조인지 허위인지 잘못 표기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개인가요? 우선 블러스 엔터테인먼트도 아니라고 했고요. 워너뮤직 코리아도 아니라고 했고요. 비욘드 뮤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경력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안성희 대표는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력 위조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속사 더기버스 측에선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냐? 여러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일한 건 맞지만 이 안성희 대표의 행보를 보면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로서 일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례도 마찬가지죠. 이 안성희 대표가 전홍준 대표님과 외주 용역 개념으로 일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손승연이라는 가수 역시 차후 더기버스로 이적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있으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어린 나이에 한간에서 말을 한 것처럼 정말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통해 정말 세뇌가 됐던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상태인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